안녕하세요, 정치자님. 오늘은 동양의 오렌지의 풍수지리, 여기서 땅의 기운을 읽는 아주 흥미로운 방법, 포태법에 관한 자료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풍수 포태법이라는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요. 땅에도 사람처럼 생명의 주기가 있다, 뭐 이런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그렇죠. 각 단계별로 기륭을 어떻게 보는지, 또 특별히 조심해야 할 점은 뭔지 이런 걸 좀 파헤쳐 보려고요. 네네. 마치 숨겨진 지도를 해독하는 기분, 그런 느낌도 드는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포태법.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주 만물이 생겨나고 또 자라고 결국 사라지는 그 과정을 총 12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 틀이에요. 12단계요? 네, 풍수에서는 이 12단계를 가지고 땅의 기운, 특히 이제 용맥이라고 하죠. 산줄기를 따라 흐르는 그 기운. 네네, 용맥. 그거랑 또 물의 흐름. 이걸 분석해서 그 장소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는 아주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12단계가 포, 태, 양생, 욕, 대, 관, 왕, 쇠, 병, 사, 묘 이렇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어떤 단계들이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길한 기운으로 보나요? 좋은 기운은 양, 생, 대, 관, 왕, 쇠. 이렇게 6단계입니다. 6단계? 네, 물론 이제 단계마다 그 기운의 성격이나 강도는 좀 다르긴 하죠.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생 단계는 장생이라고도 부르는데 생기가 아주 왕성해지는 최고의 단계 중 하나고요. 장생, 네. 왕 단계는 제왕처럼 말 그대로 기운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와, 반면에 이제 절, 태, 욕, 병, 사, 묘는 좀 부정적인 흉한 기운으로 간주돼요. 절, 태, 욕, 병, 사, 묘, 흉한 기운. 네, 예를 들면 절은 기운이 딱 끊어진 뭐랄까 그냥 바위 같은 땅, 생기를 품을 수 없는 상태고 태는 아직 생기가 잉태되기 전인 거죠. 그렇군요. 긍정적인 단계랑 부정적인 단계가 명확히 나뉘는 것 같은데 이 자료에서는 유독 그 풍수 전문가들조차 속기 쉽다고, 그래서 특별히 경계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고 하네요. 아, 네네. 바로 욕, 목욕 단계라고요. 이게 겉보기랑 다르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 목욕용이라고 불리는 땅이 딱 그 경우인데요. 목욕용이요. 네, 겉으로는 정말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땅 속이 마치 그 목욕물처럼 물기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야, 속이 축축하군요. 그렇죠. 이런 곳에 만약 묘를 쓰면 광중이라고 하죠. 묘한 공간. 거기로 물이 쉽게 스며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안 좋겠네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조상묘에 잔디가 잘 안 자라고 억새나 이끼 같은 것만 무성하다면 혹시 목욕용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요. 아하. 땅 밑으로 이제 수맥이 흐른다거나 무언가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기운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땅만 그런 게 아니라 물의 흐름, 그러니까 목욕수, 이것도 상당히 경계해야 한다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목욕수. 지료결이라는 풍수설을 인용하면서 도화수라고까지 부르던데요. 왜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도화수, 네. 왜 이렇게까지 경계하는 건가요? 음란함, 뭐 이런 얘기까지? 네, 그렇죠. 지료결에 따르면 목욕 판양에서 물이 들어오는 걸 도화수라고 하면서 음란함이나 파탄의 상징으로 봤어요. 파탄까지요. 네, 고전 텍스트에 담긴 경고가 상당히 직설적이에요. 이런 물이 집으로 들어오면 집안 여성들이 음란해진다거나 좀 심하게는 후손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거나 재산을 잃고 집안이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거든요. 와, 상당히 가한네요. 네. 또 물이 목욕 방향에서 들어와서 좋은 기운인 장생, 생방향으로 빠져나가는 흐름도 안 좋게 봤어요. 이것도 파탄이나 색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죠.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장소를 정할 때 이 목욕용하고 목욕수는 정말 반드시 피해야 할 요소로 봤다는 의미입니다. 종합해보면 이 포태법이라는 게 결국 땅의 기운에도 흥망성쇠의 리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체계네요. 네, 그렇죠. 좋은 기운 단계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 겉모습에 속기 쉬운 목욕이라는 함정, 이걸 간파하는 게 핵심적인 지혜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님께서도 주변 환경의 어떤 보이지 않는 기운이나 특성, 이런 거에 대해 한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태법이 단순히 그냥 좋은 자리 찾는 기술,
이걸 넘어서서 인간의 삶과 자연의 순환을 연결짓는 어떤 동양적인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계관이 담겨 있군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 원리들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네, 그렇죠. 하지만 이런 질문은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보이지 않는 질이라든지 혹은 생명력 같은 거요. 보이지 않는 질. 네. 그런 걸 어떻게 감지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놓치고 있는 환경의 미묘한 신호들은 없을까?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